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초보 유튜버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억하고 시작하셔야 하는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누르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이야기는 딱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첫 영상 어떤 영상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집에서 생얼로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겠다, 왜 시작을 하는지 이렇게 다짐하는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무도 안 볼 만한 그런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설거지하는 영상, 그리고 빨래개는 영상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 영상은 뭐냐면 저의 올해의 모토? 다짐? 영상들을 편안하게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설거지를 하는 걸 찍는 사람들이 있나요? 잘 자고 있고 저는 등이 굽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아서 내려놓고 지금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살림 중에 좀 재미있어 하는 거,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빨래 개키는 거거든요. 수건은 이렇게 해서 개키는 재미보다는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귀여운 애기 양말은 너무 귀엽죠? 아, 귀여워. 근데 이것도 작으려고 그래요. 너무 빨리 커. 아기를 업고 그냥 굉장히 평범한 주부의 하루를 또 찍기도 해보았고요. 그나마 잘하는 살림이라고 생각하는 빨래를 이렇게 각 잡으면서 개면서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또 빨래 개는 영상도 찍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들은 당시에는 사실 물론 지금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시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첫 영상을 찾아보시고 아, 소사장 소피아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거 보니까 진짜 좀 만만하다. 나도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용기를 얻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별거 아니죠? 네. 그리고 시작이 거창했나요? 아니죠. 네. 제 영상처럼 시작해보세요 하면 아마 대부분의 엄마들이 바로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보 유튜버들이 시작을 못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컨셉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뭔가 명확한 채널 컨셉이 없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 하셔서 채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 그냥 우선 아무거나 찍어 올려보세요. 채널 방향이라는 게 저도 유튜브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시작할 때는 재테크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기계발 채널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질 않았었어요. 그냥 제 순수하게 제 개인적으로 마음껏 그냥 마음대로 내 맘대로 해보고 기록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우연하게 찍은 재테크 영상이 팡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또 다음에 그냥 하던 대로 또 다른 걸 찍어 봅니다. 근데 이거는 빵 터졌는데 또 제가 그냥 뭐 하는 영상들은 또 터지지가 않아. 그러면 사람이 어떠냐면 인기가 있는 영상들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 주제를. 그래서 또 관련 영상을 또 찍게 되고, 또 이렇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또 빵 터지니까 또 관련 영상을 찍게 되고, 우연히 그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에 대한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한번 담아볼까 해서 이제 찍은 영상이 또 굉장히 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빨리 후속 영상을 준비해야겠다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의 경제편을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경제 쪽을 또 추가해가지고 하나를 후속편처럼 또 만들었죠. 이게 제가 되게 뭐 특이해서, 특별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돼요. 내가 이것도 찍어봤고 저것도 찍어봤고 이것도 찍어봤는데 나는 A를 밀고 싶고 채널 방향을 A라고 정했는데 결국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C가 인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또 자연스럽게입니다. C를 더 찍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반응이 더 많이 오고 조회수도 더 좋으니까요. 그럼 C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방향이 어느덧 C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전체적 영상으로 했을 때 재테크 영상의 비율은 한 20%,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영상 개수는 적었어요. 하지만 이 영상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어느 날 제가 방송에 초청을 받아서 출연을 하는데 저를 재테크 크리에이터 소사장 소피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내가 재테크 크리에이터였어? 제가 의도한 적도 없고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재테크 크리에이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다른 영상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국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이 더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을 기억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채널명 설정하고 채널 컨셉 설정하느냐고 시간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영상을 올리세요. 물론 뭐 첫 번째 영상이 조금 더 노출이 더 잘 된다더라.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이 중요하다더라.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러느냐고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그냥 올린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초보자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첫 영상이 완전 무슨 떡상할 확률은 저는 너무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꾸준하게 몇 개 영상을 쌓으시면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배우셔서 추가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드센스는 별게 아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유튜브가 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수익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요즘에 이렇게 아동용 컨텐츠 같은 경우는 댓글창도 막혀있고, 뭐 수익 창출도 뭐 불가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요.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계속 만드는 영상은 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지금 엄마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의 영상으로 추억으로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우연히 유튜브에 올렸다가 또 그게 굉장히 잘 돼가지고 유튜브 키즈 크리에이터 채널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렵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찍을 게 우리 아이들 영상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는 내가 나오는 것보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는 게 더 빠를 것 같았는데 또는 우리 아이가 나보다 끼가 많아서 얘를 찍는 게 훨씬 더 채널 성장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는 키즈 채널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정확한 사실은 이거예요. 애드센스 수익은요.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만들기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는 한 1년이 좀 지나서부터 처음으로 애드센스를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 입금한 내역을 SNS에 공개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10만 몇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익이 진짜 찔끔찔끔 늘기 시작을 하고 지금도 사실 그 수익은 별로 크지 않아요. 제가 얻는 전체 수익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계속 그래서 컨설팅은 애드센스가 아닌 다른 수익을 계속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그것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수익이어도 뭔가 계속 나오는 그 애드센스라는 것을 약간 회사의 월급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애드센스를 못 받으니까 이거 못 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은
자신이 만들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특히 브랜디드 컨텐츠 영상의 그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과 찾는 광고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명이 되기 전부터도 브랜디드 컨텐츠 영상은 이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을 모아서 나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계속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추가 수익과 또 기회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제발 애드센스에 너무 이렇게 바라거나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나오는 수익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선은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그런 컨텐츠를 다룬다.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하는 뭐 라이브를 진행을 한다거나 매일매일 한다거나 또는 연예인이 채널을 오픈할 때는 우리가 되게 호기심으로 연예인 채널은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이미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채널 영상 하나하나당 매번 굉장히 조회수를 높게 얻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애드센스는 구독자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수랑 비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드센스를 너무너무 바라거나 그러시면 저는 많이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드센스가 굉장히 적을 때부터 이미 뭔가 다른 사업을 만들고 브랜디드 컨텐츠를 통해서 오히려 애드센스보다 훨씬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물론 애드센스 수익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다른 거의 수익이 훨씬 더 크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줄어들어서 제가 혹시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이렇게 조회수가 떨어져서 좀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수익 파이프라인이 하나라면 훨씬 더 불편하고 조마조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유튜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조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드센스로 안 하겠다. 애드센스가 너무 까마득해서 나는 지레, 나는 못하겠어. 절대 이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수익 구조들 중에서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보 유튜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는 3가지는 과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유튜브 마스터 과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뵙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어떤 커리어가 굉장히 있으시거나 성공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강사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도 나는 웬만한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이미 자신감이 딱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켜보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갖고 있는 그 능력이나 커리어나 성공의 경험보다 우위에 있는 필요한 조건이 끈기예요. 끈질김입니다. 영상을 얼마나 꾸준하게 끝까지 찍을 수 있는지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말을 잘하셔야 합니다. 또는 이뻐야 합니다. 커리어가 그래도 있으셨어야 합니다. 뭐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학벌이 좋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제가 하나라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이게 팩트예요. 이미 유튜버로서 굉장히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스펙을 한번 보시면 그 회사에서 성공한 스펙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성실함은 아무튼 다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한 게 이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의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는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끝까지만 하고 포기를 안 하고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유튜브를 그럼 끝까지 해야 된다. 오래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힘든데 억지로 막 그래도 끝까지는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지도 않은데 뭔가 인내하면서 매일매일이 쌓여가는 그런 삶을 좀 너무 싫어해요. 안쓰럽게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죠? 삶이 유한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너무 의식을 하고 조회수에 연연하고 구독자에 연연하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올해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되게 즉흥적으로 그냥 떠오를 때 요거 얘기하면 재밌겠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 그냥 나를 위해서 뭔가를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위해서 필요로 한 영상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되게 즐겁게 찍었어요. 즐거웠기 때문에 여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도 익숙치 않고 너무 못하고 근데 아이들은 막 있지 남편은 막 바쁘지 이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집안일은 쌓여있고 근데 이게 힘들다고 남편한테 말을 하면 남편이 그거 때려치라고 말할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만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부분도 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나 나한테 하지 말라 할까봐. 왜냐면 그때 수익도 제로인 상태니까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래도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어요. 물론 이렇게 전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승부를 보시고 막 전업으로 막 전문적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저를 막 앞서가는 모습들을 그래서 내심 씁쓸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지만 따라갈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누군가가 좋아할 게 분명하더라도 그것도 즐거울 때 즐겁게 찍으세요. 그리고 이 찍고 하나 편집하고 내가 기술을 하나 더 익혀가지고 쓸 수 있었고 또 하나가 업로딩이 돼서 또 사람들이 댓글 달고 소통하는 이 하나하나의 재미와 감사를 느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구독자의 수 그리고 수익 마지막 결과로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성공은 이미 하루하루로 성공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고 그게 바로 느낄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끊임없이 뭔가 끈질기게 오래 지속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정말 성과가 이제 탁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마시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답게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하고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인다면 꾸준히 영상을 찍으시는데요. 그 영상 한 개 한 개를 어제 것보단 조금 더 잘해보세요. 이전 영상보다는 뭘 하나를 더 좋은 거를 더 해보세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최소한 30개에서 50개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찍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저의 이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유튜브를 도전하시려고 다짐하신 분, 새해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분들 모두 응원하고요. 유튜브가 얼마나 즐거운 도구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임이 입증이 되었어요. 게다가 무료이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사업이잖아요. 아무거나 해볼 수 있고 안 되면 접을 수 있는데 리스크가 없는 전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더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즐거움에 한번 빠져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의 신간 엄마는 오늘도 유튜브로 출근한다. 여기에도 많은 팁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책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아니야. 선구자님들이야. 선구자님들. 구독자요 알림은 잊지 마시죠. 잊지 마세요.